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0.5%의 상승이 나왔고 동시효과에 또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2350포인트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전장이 조금 흔들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었네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조정이 컸던 만큼 반가운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0.16%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전 개파락을 다 만회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KB금융이 2%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금융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7%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또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약간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과 연관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1분기만큼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7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동안은 다소 쉬어갔었잖아요. 그 쉬었던 흐름을 만회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의 큰 특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2,9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난 13일 동안 보더라도 오늘이 가장 많은 순매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네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정말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오늘 2% 하락이 나왔었죠. 자, 수급을 체크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는 이제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상승폭도 가팔랐던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지난 1월 초와 달리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는 필히 조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LG그룹주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LG전자, KT, 현대글로비스, YG엔터, 대웅제약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지금 S&P 500을 보시는 것처럼 다소 기분 나쁠 수 있는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마이너스 1.56%로 마감했고 나스닥도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인 것 같은 큰 음봉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8% 급락이 나오면서 그냥 언뜻 보더라도 최근 흐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어제 한 차례 좋은 모습이 나왔던 일본 니케이는 오늘 다시 한번 1.5%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를 보면 상해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를 보더라도 오늘 특히 오전장의 흐름이 좋진 못했어요. 3일 동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흐렸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다시 조금씩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 촬영 시점은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코스피가 0.3%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도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국내 증시가 먼저 선반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쉬었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게 또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의 흐름에 양호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제 미국 증시의 오전장을 보면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종가는 꽤나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제 오전장에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던 것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1.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소매 물가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에는 도매 물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소매 물가도 시차를 두고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생산자 물가지수도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가 6.8%였다면 무려 0.6%를 하회하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나왔고, 이거는 분명히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럼 장 막판에 왜 빠졌을까요? 자, 대표적인 매파 총재로 불리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번 FMC에서 금리 인상을 0.5% 해야 되고 최종 금리도 5%를 넘겨야 된다는 또 한 번의 매파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FMC에서 0.25%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거의 80% 이상의 0.25%를 가리키고 있고, 또 시장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0.5%를 제시했다는 것은 조금은 시장에 반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시장으로 하여금 조금은 부정적인 재료를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꺾이는 것은 좋단 말이죠. 그런데 12월 소매 판매 지수도 1.1% 하락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마이너스 0.9%를 상회하는 부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눌렀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은 소매 판매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GDP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6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꺾인다는 것은 GDP 성장률이 저조할 수가 있고, 그거는 경기 침체 지표로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했던 소매 판매 지수, 이것도 미국 시장을 눌렀던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참 희한한 게 어느 시점에 어느 지표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이었을 때 작년 가을쯤에 9.1%가 한번 나왔었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데이터가 발표되었다면 어쩌면 시장은 환호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중반기였고 경제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감, 그런 것들이 새로 제기가 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각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이 거의 끝 무렵인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보다는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런 이슈가 시장의 상승을 방해했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국내 증시가 잘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빨간 양봉과 함께 다시 새로운 파동을 준비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날짜를 조금은 미스한 것이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당시가 22년 1월 27일이었죠. 그래서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27일이 아니고요, 28일이에요. 그런데 주말인 만큼 아마 30일 날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체 물량의 3.63%, 850만 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분명히 일부 물량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최대 주주 LG화학이 될 수 있겠죠. LG화학의 블록딜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LG화학의 블록딜 이슈는 작년 6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LG화학 측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가능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원지 소재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분을 팔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우리사주 물량이 풀리고 나서 정말로 LG화학 측에서 블록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조금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와 엮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테슬라가 최근에 차량 가격을 인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며칠 전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는데 테슬라에서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면 분명히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많은 배터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가격 전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한 차례 주가에 조금은 약세가 나왔었던 최근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이 나왔어요.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판매량이 작년보다 76%나 급증했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솔루션의 마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 또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사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어떤 재료를 달고 나오는지 그 때에 따라서 정말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인하시킬 수가 있고 그런 마진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판매량을 늘림에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배터리 업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풀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니까 중국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기업이에요. 가격 인하 경쟁이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냥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3일 만에 반등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이면 명절 전 마지막 하루예요. 그래서 저도 내일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21일은 쉬고 22일, 23일 이렇게 3일간 쉬고 24일날 미국 증시의 움직임과 함께 이때부터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